주식메이트 방송입니다. 이번 영상 주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안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안내드린 바는 동진 세미캠이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했던 포토레지스트를 상용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 음극재 소재를 생산한다는 그런 두 가지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후성과 독립세미캠은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인데, 후성은 하락한 반면에 독립세미캠은 상승을 했죠. 후성은 대주주가 200만 주를 매도했다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고, 대신 이제 독립세미캠은 반사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 반사 이익 수혜주들이 있었죠. 소위 애국주라는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품목들, 그 품목들을 국산화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소위 애국주라 불렀죠. 그때가 2019년도 8월 전후인데요. 8월 전후인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를 상용화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세미캠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바로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인 안료를 국산화한 것이죠.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개발해서 OLED 디스플레이 적용해 실제 제품까지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상용화입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상용화해서 일본의 수입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독립세미캠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안내드렸습니다만, 반도체에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 전자재료 사업과 발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진세미캠은 앞으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개발, 2차전지 음극재 개발에도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재료가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용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국산화해서 상용화하는데, 동진세미캠이 개발한 이 포토레지스트는 낮은 온도에서 색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일본도 개발하지 못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기술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이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에서 음극재 개발뿐만 아니라 양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종속회사 동진 스웨덴 AB가 2차전지 소재 생산을 하는데 스웨덴의 노스볼트사와 음극재 공급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동진세미캠은 이제 세 번째 봉을, 이제 주가에서 보면 세 번째 봉을 형성하러 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850원을 형성하고 고점에서 이제 크게 밀렸죠.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그 고점을 만든 이후에 주가 눌렀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거니까요. 이전에 이제 2020년도에 고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고점을 만들 때는 쌍봉을 만들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쌍봉을 만들면서 무너졌던 것을 똑같이 되풀이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그때와 시점은 지금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2019년도에 애국 테마가 불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러다가 다 같이 무너졌어요. 다 같이 무너졌고, 그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너졌죠. 그 이후에 동진세미캠은 소재 개발에 집중했던 겁니다. 2년 동안.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도 상용화하고 2차전지 음극재 소재까지 양산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전에 보여왔던 쌍봉의 패턴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이전에는 그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무너졌고,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전 고점을 크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동진세미캠은 제가 두 가지 재료 말씀드렸는데, 포토레지스트 상용화와 2차전지 음극재 소재 생산, 이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미래가치 대비 저평가이지만
동진 세미캠은 현 시점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는데요. 2조 정도 되는데 매년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이 넘죠.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6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올해도 영업이익이 1,200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요. 2차전지 소재 음극재 양산을 감안했을 때 이제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 그럼 현재 시가총액 2조는 저평가되어 있죠. 올해 1,20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도 2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되죠. 자, 일봉에서 볼 때 이제 전고점 4850원 앞둔 상황. 과연 쌍봉으로 전개되면서 무너질 것인가? 2009년, 2010년, 2020년, 2019년과 2020년의 쌍봉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쌍봉과 비교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동진세미캠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봉을 만드는 상황이지만 이전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저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 지난 10월 달에 거래량을 크게 일으켰고 지금 이번 달은 18일로 이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있죠.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월봉을 봤을 때에 10월 달에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10월의 고점을 넘어서면은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의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 거래가 확 줄면서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거래량을 잘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번은 쌍봉 패턴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거래량을 주목. 이전의 쌍봉 패턴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난달 거래량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 쌍봉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쌍봉을 넘어서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 핵심이다. 이 거래량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전에 안내드렸던 가격대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25%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거래량에 주목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에 주목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럴 때 주가 밸류에이션 대비에 이 저평가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평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려는 적정 주가를 고려한 매도 대응 가격은 얼마일까요? 적정 주가를 고려한 적정 평가죠. 적정 가치. 적정 주가보다는 적정 가치가 좋겠죠. 적정 가치. 현재는 제가 저평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적정 가치를 고려한 매도 대응 가격은 얼마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동진 세미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가치를 고려한 매도 대응 가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